탕은 항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번 탕, 두 번째 탕, 세 번째 탕, 네 번째 탕. 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에 뭐 이 제품이 지금 뭐 한 98장이 남아있다. 그러면 장기는 미송장기랑 매입장기라는 게 더 있어요. 매장에서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허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동대문TV의 웅PD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대문 사입용어 실전편인데요. 실전편에서는 기초편에서 다뤘던 그냥 기본적인 용어들, 그걸 가지고 사입을 나가셔서 이제 실제로 거래를 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할 용어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탕. 탕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듣게 되실 거예요. 이번 거는 탕이 다르다던가 탕이 달라서 뭐 어떤 차이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탕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차례, 한 무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원단에서 오는 용어인데, 원단 같은 경우 이렇게 길게 면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면이 되려면 사실 실로 싸야 돼요. 실은 선이잖아요. 이 선이 면이 되려면 촘촘하게 또 이렇게 타다다다닥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이걸 이제 실을 걸어서 기계로 쏘는 거예요. 기계로 쏴서 면을 만들어서 원단을 만드는 건데, 생지라고 해요. 아직 아무것도 가공되지 않은 그냥 생 원단을 얘기를 하는데, 이 생지 원단에 염색을 할 때 컬러를 어떻게 입힐까, 뭐 옛날처럼 뭐 물감을 이렇게 타가지고 직접 사람이 그렇게 해서 염색 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다 기계로 해서 이걸 숫자를 눌러요. 숫자를 다 입력해서 그 컬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이제 컬러 처리를 한 다음에 이걸 생지에 염색을 해서 하나의 원단이 되는 건데, 이게 매번 할 때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생지마다 들어간 실이 아무리 같다고 해도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실에서부터 발생하는 차이, 그리고 이 짱짱함에 대해서도 염색이 들어갈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물이 다르죠. 결정적으로 물이 항상 수질이 항상 균일하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컬러 값을 입력을 해도 똑같은 컬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원단에서 컬러 차이가 나게 되면 당연히 그 원단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데 옷에서도 차이가 나겠죠. 탕은 항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번 탕, 두 번째 탕, 세 번째 탕, 네 번째 탕. 그렇기 때문에 뭐 탕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나는지 미리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남은 거 재고 중에 하나랑 이번 탕에 나온 제품이랑 뭐 비교를 하셔도 되고, 근데 뭐 웬만큼 차이 나는 거 아니면 의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벌로 나오면 끝이잖아요. 원단은 이 절로 나오기 때문에 이 한 절에서도 좌우 이세이라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이 컬러가 너무 극심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한 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이거는 뭐 수정을 들어가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의류 같은 경우는 뭐 이 한 절이 다가 아니고 그 중에 요측 찍어서 뭐 1.5야드, 2야드 뭐 그런 식 해봤자 그 정도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날 수 있는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걸로 옷을 만들어 버리면 한 벌에서 뭐 앞뒤 색깔이 다르다던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시고 그렇게 큰 차이 없으시면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땡 같은 경우는 다들 익숙하게 쓰시는 거고, 남은 재고들을 제값을 못 받고 파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이거를 재고로 묵혀두면 팔지도 못하고 그냥 뭐 속된 말로 쓰레기 되는 거니까 굳이 쓰레기 만들 바에야 그냥 뭐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금액이라도 받고 대신에 이걸 한 무대기를 다 합쳐서 그냥 뭐 땡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털어버리면 다는 못 받지만 뭐 일정 수준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저번 시즌 거, 저저번 시즌 거는 안 팔아요. 재진행을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시즌이 조금 됐다, 이제 이건 안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은 이제 땡처리를 해서 제값은 못 받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수거가 되니까 금목적으로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에 뭐 이 제품이 지금 뭐 한 98장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냥 아도라는 거는 이 남은 98장을 전량 다 사는 거예요. 그냥 남은 걸 싹 다 구입한다. 그렇게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장기 같은 경우에 제가 기초편에서 여기 보이시죠? 기초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기는 미송장기랑 매입장기라는 게 더 있어요.
미송장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화밤에 나온다. 그래서 옷을 찾으러 갔는데 장기 보여주세요. 미송장기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돈 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송장기를 매장에 보여주고 이제 화요일날 나온 그 물건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입장기. 매입장기라는 거는 그 매장에 돈을 박아두는 거예요. 보통 매장에서는 이제 환불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웬만하면 도매기 때문에 환불이 잘 되지도 않고요. 직접적으로 돈을 환불해주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우리 매장에 돈을 박아놓는 건 허용해주겠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장에 2만 원이 박혀있다. 그 금액을 장기에 적어서 매입장기로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굳이 장기가 없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매장에서 기록을 다 해놓기 때문에 2만 원이 매입으로 잡혀있다. 근데 옷값이 3만 원이다 라고 하면 차액 만 원만 결제를 하면 똑같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환불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고 똑같이 사업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자잖아요. 쇼핑몰 입장에서는 재고를 쌓아두기 싫으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교환 반품을 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매장 입장은 또 싫어하겠죠. 그래서 매장에 매입을 잡아놓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 매장에 매입이 얼마 잡혀있고 저 매장에 매입이 얼마 잡혀있고 그리고 매장에서도 매입을 잡아놓는 이유가 박아놓은 돈이 있어야 그걸 쓰기 위해서라도 다른 옷을 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불을 해주기보다는 매입을 잡아놓는 거고요. 샘플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실 정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미지 도용이라는 게 동대문에서도 솔직히 알고는 있지만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보통 이미지를 많이 따지는 게 카스 그리고 신상마켓 이런 데서 이미지를 그냥 다운받아서 끌어서 그냥 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매장에서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퍼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네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지 근데 그거를 다 퍼가서 무단으로 하는 걸 매장에서도 알아요. 알지만 그걸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도 골치 아프고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매장에서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매장들은 얘기를 해요. 저희 이미지 쓰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깔끔하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시려면 이미지를 쓰시기 전에 매장에 문의를 직접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뭐 어디인데 무슨 뭐 판매하고 있고 뭐 거래가 있었고 혹은 없었고 이제 거래를 할 생각이다. 그런 상황들을 조금 간결하게라도 얘기를 하시고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매장에서도 그냥 네 쓰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이미지를 쓰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장이랑 얘기를 잘 하셔서 깔끔한 이미지를 그래도 만드시고 그렇게 거래를 쌓아가시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고요. 교환 반품 같은 경우는 뭐 동대문에서 의류를 사입한다라고 하면 필수적이죠.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교환 같은 경우는 물건을 보통 이제 삼촌한테 올리건 본인이 직접 가지고 매장에 갖다 주건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매장에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본인 보실 샘플이나 신상이나 구경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찾는 방법이 제일 좋죠. 당일날 되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오염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빠르면 당일날 가능한 거지만 오늘 매장에 올렸다라고 하면 다음날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반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샀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반품하겠다 해서 매장에 그냥 반품을 시켜버리면 반품을 한다고 해서 환불이 되는 건 아니에요. 100% 매장 책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저희 환불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매장들도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품을 시킨다고 해서 이걸 꼭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매입을 잡아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 금액만큼 매장에 매입 잡아놓고 다음에 이제 다른 옷 사입하실 때 그 매입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차익만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환 반품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받아주는 기간은 2주예요. 빠른 데는 뭐 일주일도 있는데 일주일 지나도 뭐 말하면 어느 정도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2주 안에 이제 뭐 매장에 교환 반품이 들어가면 매장에서도 뭐 크게 큰소리 없이 해주는 편이고요. 근데 2주가 지나게 되면 이제 매장에서도 이 제품이 이미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거의 끝내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재고가 또 들어오면 매장에서도 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교환 반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2주 안에 매장에 빨리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 미루시는 분들 보면 이거 물건 받아놨다가 이제 풀 때 돼서야 풀어가지고 그때 확인했더니 이거 이 제품이 뭐 오염이 있네, 불량이 있네
올려야지라고 또 하루 이틀 미루다가 또 그렇게 며칠 지나서 매장에 올리면 이거 이제 오래돼서 기원반품 안 된다고.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설명을 하면 유들이 있게 뭐 해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옷을 동대문에서 사입을 해오시면 뭐 직접 갔다 오셨건 아니면 뭐 삼촌한테 받았건 물건은 받은 즉시 풀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그날 안에는. 네, 실전편은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메일 주소 밑에 하단에 달아놓을 거니까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편 3편 번외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